법률 영역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생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젊은 변호사들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 이제 서초동 가면 막 간판들 있잖아요. 네. 변호사 누구 뭐 이런 거. 그럼 뭐 이름 정도 보고 그쵸, 그다음 뭐 그쵸.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포털에서 좀 검색. 어디 있나 변호사 사무소가 이 정도 찾아보고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변호사를 찾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뭐 변호사 입장에서도 내가 전문 분야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런 상담을 하면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분야 분들이 또 와서 상담을 하시면 약간 상담의 어떤 퀄리티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겠네.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수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처음에 법률 플랫폼 이런 것을 처음에 들으셨거나 아니면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좀 거부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이제 변호사분들이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쵸.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런 모두가 공개되는 이런 플랫폼에 뭐 얼굴이나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막 리뷰도 네. 받으면서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네네. 근데 또 시대가 변하면 또 거기에 또 변호사도 맞춰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뭐 변호사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근데 요즘은 좀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는 변호사들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소송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특히 이제 대한변협에서 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변호사가 요런데 이제 플랫폼에 등록되는 것도 문제지만 변협에서 이제 문제를 처음에 제기했던 거는 원래 이제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우리가 특히 뭐 사무장이라고 하죠.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예를 들어 물어다 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이제 변호사법상 금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 플랫폼이 결국 그런 게 아니냐. 이것도 똑같은 브로커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삼았었죠. 네.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서로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 서로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군요. 네, 조금 요즘은 좀 이제 분쟁이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변협이 보기에도 아 이게 좀 수요가 상당히 있구나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지금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의 변호사라는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이제 로톡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비용은 따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쪽에서 만든 게 일종의 뭐 공공 플랫폼이 되는 셈인가요?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협회도 어쨌거나 사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어쨌든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변협에서도 또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플랫폼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된 것 같다. 네, 라고 뭐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그럼 이 네.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국민 거의 60%가량이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또 70%가량은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편리한 정보 비교와 그리고 쉬운 법률 서비스 접근을 이유로 이 법률 플랫폼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이들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 검색 및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정보 검색 시 고려 사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려사항. 변호사님. 주로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을 가장 먼저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법률 서비스에 좀 목말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 둘씩 뭐 사건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흔히 뭐 요즘 이제 뭐 임대차 관련 문제도 맞아요. 뭐 집을 빼고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할 때도 조금만한 분쟁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법률 수요는 제가 볼 땐 계속해서 항상.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이 로톡을 사용을 금지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또 경찰을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서로 혹시- 고발하고 예. 난리네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네. 처음에 이제 대한변협에서 네. 이게 이제 브로커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원하는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한 그치.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데 왜 이걸 막냐 뭐 이러면서 뭐 서로 좀 분쟁도 있었고 또 뭐 변협하고 법무부 사이에 좀 분쟁도 있었고요.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률 서비스가 어쨌거나 최대한 확대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쵸.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상담료도 낮아지고 뭐 이런 점들이 또 간혹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들이 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